안녕하세요. 예, 최철원 법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 담당하게 됐고요. 동차반 강의는 제가 두 번째입니다. 강의는 좀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형사소송법을 전혀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공부를 하지 않으셨고, 형사소송법이 도대체 뭔지 아예 모르신다고 전제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은 이 진도표를 한번 보세요. 강의 진도표.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진도표 보면은요. 첫날하고 둘째 날은 법전을 봅니다. 법전을 보는데 교과서는 아마 내일 오후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이 뭔지 찍어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과서 진도는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법전을 강독을 합니다. 법전을 강독을 해서 도대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뭔지 전체적으로 한번 숲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3개년과 최신 판례. 주로 시험은 3개년과 최신 판례에서 나옵니다. 주로 시험은 거기서 나온다. 작년에도 거의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법전 강독을 통해서 사실은 형사소송법은 가장 중요한 게 조문입니다. 조문. 조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구를 다 가져오라 그랬죠. 노트를 가져오라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필기한 거 보면서 같이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판례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판례를 나눠드렸는데요. 판례를 한번 보시죠.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를 강의가 끝나면 이 판례가 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7년 8월 일자 불상경 1997년 8월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생후 30개월가량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소 범죄의 사실은 뭡니까? 97년 8월 일자 불상경 일시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피고인의 집이죠. 일시 장소. 어떤 방법을 했나요? 그 생후 30개월가량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 등에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범죄를 행했네요. 형사소송법은요. 일단 범죄가 있어야겠죠. 범죄가 없다면 형사소송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범죄를 저지르네요. 이 범죄와 관련해서 법률이 뭡니까? 형법이죠. 형법은 배우셨나요? 형법이죠. 맞습니다. 자, 여자분들은 이제 누가 되시냐면요. 여기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아이의 여러분들 이제 감정이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은 누가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죠. 자, 4페이지를 가시면은요. 공소의 일은 아마 엄마일 겁니다. 엄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7개월가량이 지난 후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공소의 일,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질문을 받고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 7개월이나 지났어요. 7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때서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자, 공소의 일 이외의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없네요. 더욱이 공소에 이런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1998년 4월 12일 남편이 공소에 이와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추궁이나 항의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처인 공소의 3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각자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해결하자고 하면서 액수를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라고 하네요. 자, 남자분들은요, 이 피고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럼 실제 진실은 뭘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실제 진실을 이제 파악해 나가야겠죠? 예, 실제 진실을 파악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정말 피고인입니까? 피고인 아니. 물론 피고인이긴 한데 이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 진실을 몰라요. 그럼 고문을 해야 될까요? 모르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예, 그럴 순 없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판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판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엄마예요. 남자분들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지만 그래도 돈으로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어요. 고소를 먼저 해야겠죠. 고소를 먼저 합니다. 통상 범죄를 저지르는데 수사기관이 이거를 뭐 천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봐가지고 범죄를 얘가 저질렀는지 저질리지 않았는지 뭐 예전에 무슨 영화 보니까는 뭐 이렇게 미리 범죄 성향을 다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 범죄 장소에 미리 나타나서 그거 하는 그 뭡니까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 근데 실제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그냥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알아야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먼저 고소를 합니다. 고소. 고소를 하겠죠, 먼저. 고소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고소를 하면요. 수사가 개시되겠죠? 수사가 개시가 될 겁니다. 먼저 고소를 하죠. 고소장 누가 써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시는 거예요. 30 내지 50만 원을 받으시고 고소장을 쓰시는 겁니다. 고소장을 쓴다. 자, 그래서 수사가 개시가 되겠죠. 수사가 개시될 때 통상 뭘 먼저 할까요? 일단 고소인 얘기부터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고소인 진술을 듣습니다. 적으세요. 적으시는데, 자, 고소인 진술 듣죠? 자, 고소인으로부터 엄마한테 얘기를 듣겠죠. 피고인이, 아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자, 그러면요, 고소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 고소인 얘기만 듣고 바로 공소제기예요? 말도 안 되죠. 피고소인 진술을 들을 겁니다. 피고소인,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인이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 진술을 그 다음에 들어요.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실무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무를. 근데 피고소인 진술을 하려면 얘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좀 경찰서에 좀 출두를 하세요 하는데 얘가 안 나와.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어요. 경찰에 출석 요구하죠. 얘는 당연히 나가지. 자기가 고소했으니까 자기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 근데 고소인 얘기만 듣고는 어떻게 알아요? 피고소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이제 피의자인데 피의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피의자한테 연락을 해야겠지. 어떤 식으로든
뭐 연락처를 주로 고소인들이 이제 연락처 많이 알아요. 연락처 많이 아는데 그래도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하다 보면 연락처 알게 되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경찰에 출석 요구합니다. 또는 검찰에 출석 요구하겠죠. 출석 요구하는데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나간다 그래놓고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신병을 확보해야겠죠. 예, 얘 신병을 확보해야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체포해야겠죠, 체포. 체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범죄가 저질렀어요. 예, 고소 제출합니다. 자, 수사 개시하는데 처음에 고소인 진술 듣고 그 다음에 나서 피고소인 진술 들으려고 경찰에 이제 출석 요구하죠.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하는데 출석 요구하는데 얘가 안 나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진술을 듣겠죠. 출석역에서 나오면은 진술을 들을 겁니다. 근데 얘가 안 나와. 그러면 영장 받아야겠죠, 영장. 영장 받아서 체포를 하든지, 영장 받아서 체포를 하든지,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을 하는데, 통상 이제 체포를 해야겠죠. 신병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진술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장 할 때 어느 정도 물증도 제출합니다. 물증도 제출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보니까 또 물증을 잡아야겠죠. 물증을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물증을 확보하는데 순순히 주면은 감사하죠. 순순히 주면 감사하는데 순순히 안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CCTV 영상 녹화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CCTV 영상 녹화물이 있는데 그거 그냥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주실래요? 엄마 입장에서는 주겠지. 피고인. 자, 우리 피고소인들 CCTV 영상 녹화물 그냥 주실래요? 안 주죠. 영상 녹화물 안 줍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CCTV 영상 녹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찾아봐야겠지. 그러면 수색. 그러고 나서 찾으면 압수해야겠지, 압수. 수색을 먼저 뒤져보고 CCTV 영상 녹화물이 있는지 일단 뒤져보고 그리고 나서 있으면은 점유를 확보를 해야죠. 그냥 거기 놔둬? 나 같으면 지워버릴 텐데. 그러니까 압수를 해야겠죠. 예. 근데 이거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유명하잖아. 영장을 받아야지, 영장을. 예. 체포영장 나왔어요.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이 둘밖에 없어?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말고 없어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 참고인. 참고인이라 그래요. 이때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해야겠죠. 수사는 통상 이렇게 가요.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열심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범죄 구성요건이 뭔지 형법에서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에 맞춰서 열심히 고소장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애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수사를 못하니까 국가기관, 수사기관이 너가 좀 제대로 수사를 좀 해달라 하고 읍소를 합니다. 읍소를 하니까 거기에 여러 법무사님들이 쓰신 고소장에 감명을 받은 경찰이 드디어 수사를 개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 진술을 듣는데 들으려면 전화 연락을 하는데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 안 받아. 출석한다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해. 그랬을 때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일단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영장 전담 판단돼서 체포영장 받아야 되는데 체포영장 누구한테 청구돼? 일단은 검사가 해줘야 돼.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그러면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래서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이제 진술을 듣습니다. 진술을 듣고 그 얘기에 기초해가지고 물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도 들어요. 참고인은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 참고인은 반드시 경찰 꼭 가야 되나요? 이 사람도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돼.
이 사람은요, 안 가도 돼. 왜? 이 사람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참고인 체포영장 들어본 적 있어요? 참고인 체포영장 들어본 적 있어요? 참고인은 어떻게 체포해요? 헌법상에 신체 자유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고인 진술을. 그런데 참고인이 이제 여러분 많이 오겠죠. 많이 오는데 자 그러면 참고인이 왔을 때는 뭔가 나오겠죠. 조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참고인 이 사람 꼭 필요해.